그러면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산시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예, 저는 지난 시장 선거 2번, 또 국회의원 선거 1번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몇 해에 걸쳐서 낙선을 했지만 결코 민주당이 집권을 한 우리 오산시 오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고요. 오산시 재정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 문제가 상당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오산의 구석구석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 뜻을 펼쳐서 우리 오산 시민들과 100년 동행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출마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대표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이 호남인으로서 민주당을 했으면 다들 그러십니다. 시민들이 진작 국회의원 시장 했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2년 동안 어렵고 힘든 이 우리 당 국민의힘을 지켜왔습니다. 위원장 8년 하면서 세월호 참사 또 탄핵, 그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힘든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하면서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산의 지역 간의 편견이 너무 심합니다. 그 지역 차별, 그다음에 학연, 지연, 이 문제 화합 정치 해야 되겠다, 통합 정치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오산 분도, 타지 분도 누구나 오산 시민이 되어서 정치에 입문해서 할 수 있는 정치, 그리고 오산의 내 자녀들 행복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오산을 개발시키고 먹고 사는 먹거리 창출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기업 유치하고 세수 확보하고 취업해서 월급 타서 지역에 써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이건 경제 ABC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첫 번째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산 IC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우리 그 물류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참 시내가 물류센터가 3개, 4개 있는 시는 참 보기 드물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통 문제, 또 그 다음에 동부대로 7년째 공사 500m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시점은 27년 12월, 12년 만에 3km를 끝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가 연결되어야 세교 2주구 아파트 입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입주하게 되면 그 교통 문제 5만 대 차량이 늘어날 텐데 그 차량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공사하려고 자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H 관계자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할 거냐? 그래서 올해 용역 맡겨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마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꼭 그 시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일들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후보님께서 지금 대표 공약 한 가지 하고요. 네네. 오산시의 가장 큰 현안과 해결책이 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서 혹시 그 지금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거기에 문제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시장님 되신다면 그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거기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오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거죠. 산업단지가 없어서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한데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 175억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전국의 어느 시를 예를 보더라도 예산을 해가 바뀌면 늘려야지 삭감하는 시가 있겠습니까? 오산시 채무 350억 채무 지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이런 참 경제적으로 악순환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저는 첫 번째 제 공약이 랜드마크 하나 만들어서 오산시에 쇼핑몰 하나 있게 해야 되겠다. 24만 5만 시대에 백화점은 있을 수 없다. 그저 효율성이 맞지 않다. 그러나 쇼핑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동탄에 가면 정말 유료된 빌딩이 수십 개가 있는데 오산에는 32년 시가 승격된 지 32년이 됐는데 그런 뭐 40층, 50층 빌딩이 또 빌딩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꼭 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산의 상징이죠. 랜드마크. 오산에 뭐가 있지? 독산성? 독산성 갖고는 뭐 우리가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설 운동장 그 오산시 한복판에 동탄의 메타폴리스가 4동이죠. 4동인데 오산시는 나는 2동만 지으면 되겠다. 2동을 고도 제한이 150m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층에 2.5m, 3m 잡더라도 150층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산 공설 운동장 자리에 쌍둥이 빌딩 오산 랜드마크를 지어서 그 스카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고수부지를 바라보면 물이 흐르고 벚꽃이 피고 어느 시보다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오산의 상징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층은 우리가 컨벤션 센터로 써야 된다. 왜? 오산에는 1000석 넘게 들어가는 객석이 없습니다. 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온스나 노타리 총재 뭐 2층씩 있으면 오산서 하지 못하고 수원 나비도에 가서 하고 타지에 가서 하는 거죠. 이거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에 컨벤션 센터 한 1500석, 2000석 만들고 2, 3층은 먹거리 만들고 4, 5층은 쇼핑할 수 있는 쇼핑몰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나머지는 주상복합으로 허가를 내서 오산의 상징물, 랜드마크, 쇼핑몰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돈은 안 들어갑니다. 민자유치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 그게 1530평 정도 되죠. 1370평.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매각을 해서 외곽에 종합 스포츠 타운을 만들자. 2가지 이제 제 공약이죠. 그래서 그 공설운동장이 지금 야간에 운동하는 것, 축구하는 것, 뭐 제가 축구연합회랑 해서 누구보다 더 축구를 사랑하는데 축구 운동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판도로로 외곽에 송탄에 2층 내포축구공을 하면 축구구장 3개, 야구구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테니스 전용구장 전체 종합 스포츠 타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성에 가면 금강저수지 가다라면 보교변에 야외에 뚝 떨어져서 종합운동장이 있고 축구구장 2개 있고 야구구장이 있고 배드민턴 테니스구장 그게 종합 스포츠 타운이잖아요. 근데 오산에는 그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오산에 랜드마크 만들고 그 비용으로 외곽의 싼 땅에다가 종합 스포츠 타운을 만들어서 오산에 야구구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족구 전용구장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가지 문제를 돈 들지 않고 민자유치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산에 땅이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땅이 안 보입니다. 안 의원님이 저한테 한번 사무실에서 그럴 땅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안 의원님 안 보이시죠? 저는 눈을 들어 자꾸 관심이 있으니까 2군데가 보입니다. 이미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그 곳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다가 종합 스포츠 타운을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운동하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2가지 이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 저는 오산의 큰 틀로 바라보면 오산이 면적이
너무 화성의 16분의 1밖에 안 되고 용인의 14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오산시가 아파트만 계속 외곽에 짓고 있으면 세수는 확보가 안 되고 기업은 빠져나가고 기업 빠져나가는 것 쌍용제지 나갔죠. 그 다음에 개성지지 나갔죠. LG 이노텍 나갔죠. 대기업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대기업이 유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없는 거고 세수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수가 확보돼야 교육정책, 복지정책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산이 마이너스 경제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러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대통령 공약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당협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해달라. 어디에? 정남의 서북권 구계리가 있습니다. 덕절리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안녕리 황구지천으로 잘라서 한신대 앞에서 황구지천이 쭉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간 도로로 잘라서 오산으로 편입을 하면 그게 구계리입니다. 구계리.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세교 2주구가 18,600세대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교 3지구 옛날 지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게 25,000세대입니다. 18,000세대 가지고는 16,700세대? 아니 17,000세대 정도 가지고는 분당선 전체로 오산대까지 와서 세교 지역까지 가야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지구를 개발을 하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저의 그 건의입니다. 그래서 3지구까지 개발되면 15만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분당선 전철이 오산대역에서 세교 2, 3지구까지 갈 수 있다. 가면 세교 2지구, 3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교통 문제 해결하고 또 뭐 좋은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정남면 그 서북권 그 코앞에까지 전철이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그다음 자기 집 앞에까지 교통 문제가 해결되니까 당연히 생활권이 오산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서 분당선 전체를 오산대역에서 세교 3지구까지 끌고 가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세교 3지구 개발하는 거 하나, 동남권, 서북권, 또 정남에서 정남 일부 구객길이를 오산으로 편입시킬 것, 이 세 가지가 오산의 다음 내 자녀들의 미래 세대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그런 지름길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교육청 앞에 포스코 아파트가 2,400세대입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외산미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수원으로 가는 산업도로로 잘라서 교육청 앞으로 그쪽으로 그 생활권이 동탄권이죠. 그러니까 포스코 아파트 주민들 입주자 대표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상복 시원이 간담회를 하고 내가 또 어르신들 경로당에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제발 좀 동탄에 편입시켜달라는 게 애원입니다. 애원. 왜 그러느냐? 그분들은 저녁에 외식을 하면 오산에서 안 하고 동탄 가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차 교통도 동탄에 차가 훨씬 더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오산 사람이 아니고 동탄 사람이라고 일부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인구는 거의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황구지천, 이 구객길이는 훨씬 더 적죠? 근데 화성은 100만 도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활권이 그쪽에 가 있는 그분들은 동탄으로 편입시켜야 되고 또 반대로 황구지천을 잘라서 오산으로 전철을 이용하고 오산 생활권이 되는 정남, 서북권, 구계리는 오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 그러면 투표하자. 그러면 저는 투표하면 우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화성을 떠나서 오산을 떠나서 생활권이 편의한 대로 행정구역 개편해 주십시오 하고 윤석열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 두 가지 사항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더 좋은 것은, 희망인 것은 저는 원희룡 지사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모든 사업의 근원은 국토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통 문제, 또 아파트 인허가, 모든 문제가 교통부 장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하고 가까운 지인이 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되셨으면 그게 우리한테 혜택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을 했던 그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좀 단축시켜서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오선 안민석 의원이 있지만, 오선 안민석 의원이 과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나는 절대, 제 생각이지만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럴 수 있었다면 진작 동부대로 교통 문제 7년째 500m를 공사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5선이 3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추진력입니다. 저는 오산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계획하고 준비하는 대로 안 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다음 미래 세대,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오산에서 희망이 보인다, 꿈이 보인다. 그거 안 하면 오산은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저 이건재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마음껏 일하고 정치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한 당선이 안 되면 이제는 저희 정치 접을 겁니다. 후회 없습니다. 그래서 호남인으로서 민주당 하지 않고 타당 이제까지 하면서 12년 동안 한 것 의리 신의 때문에 왔습니다. 변절하지 않겠다. 한 길을 가겠다. 그래서 3번 고배를 마셨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산의 발전을 위해서, 오산 시민들을 위해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머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버드파크에 대해서 우선 예, 버드파크는 제가 처음부터 뛰두르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버드파크 대표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 제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또 교통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외곽에 좀 옮겨서 서울대병원 부지나, 그러니까 버드파크, 그 다음에 미니어처 테마파크, 그 다음에 안전체험관, 이게 지금 이렇게 물안기 수목원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를 좀 이렇게 크게 원활하게 좋게 지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민원 보러 가실 때 편리하게, 그리고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청을 크게 키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 교통이 혼잡한 시청에 또 시내 한복판에 우리 시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민간인이 와서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아니 그러면 서울대공원에다가 민간인한테 이윤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장 하나 만들어주는 거랑 마찬가지밖에 아니지 않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자부에서 아직도 잘못됐다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는데 이 정부에서 2년이 넘도록 감사원에 결과가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저건 불법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감사가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다. 임시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찬성했던 것은
제가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안 된다고 외칠 때 우리 시민들은 또 오산시에서 전부 다 호도했습니다. 유권제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 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야, 오산에 이런 뭐 우리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생기는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 제가 몰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야, 이게 잘못됐어. 야, 그게 왜 거기에 민간인이 이윤 창출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게 시에서 보증을 섰지 않습니까? 대출에? 부도나면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상훈 시장님께 마지막 힘을 실어드린 것은 반대에도 다 80% 90% 공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당 위원장은 뭐 했습니까? 지으라고 다 시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당 시장, 자기 당 시의원들이 다 거수기에서 투표해서 동의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공정률 80% 90% 다 지어졌는데 이거 제가 반대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다 지어졌는데 그때 와서 이제 박상욱 시장님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반대했지 않습니까?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같은 당이라도 오산 발전을 위해서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은 당에서 하는 거니까 하라고 내뒀다가 마지막에 다 지어서 또 서로 사이가 불편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걸 철거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지은 걸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 업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기왕 물 넣어끓여진 물 다시 추스를 수 없으니까 잘해라 라고 저는 마지막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시민들 우리 모르겠습니다. 뭐 젊은 학부형들에게 아무 이제 뭐 자녀들 가서 체험하니까 좋고 뭐 가격이 50% DC니까 좋은 거 아니냐. 저렇게 24,500원 주고 갈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오산 시민들도 우리 학부형님들도 한 번 가보면 두 번 안 갑니다. 그 수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사업은 하향 사업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견딜 것이냐. 저게 잘못되면 오산시에서 보증 섰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앞으로 누가 책임져야 되냐 하면 저는 시장, 국회의원, 그때 당시 동의해줬던 시의원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 우리 당 소속 시의원들이 뭐 은행에 보증 우리 이행각서를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절대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왜? 아니 시에서 민간이 사업하는데 왜 거기다 보증을 시의원들이 해주느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기왕 저렇게 됐는데 저걸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지만 이건 저로 인해서 오산시 시청 교통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사항에 참 불편한 점이 많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통 부채가 네. 그 오산 시장을 뽑는 선거에서 그 유불리로 따지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네. 그리고 뭐 또 선거 전략에 특별한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오산이 우리 정치하신 분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가장 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안민석 의원이 20년 동안 이제 국회의원 하지 않습니까? 오산에 뭘 했지? 국회 가서는 뭘 했지? 당대표를 한 번 했나? 원내대표를 한 번 하셨나? 최고위원을 한 번 하셨나? 도당위원장을 한 번 하셨나? 도대체 뭘 하셨지? 그러면 오산의 교통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오산의 랜드마크, 그 다음에 스포츠타운 야구장, 뭐 그런 거 하나 원활하게 있나? 2,000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문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나? 저는 참 정치인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 의원님도 뭐 국가적으로 뭐 큰 뭐 정말 이슈 파이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산의 현안에 더 시급하다.
그래서 오산 문제에 좀 잘 신경 쓰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요즘 시민들하고 많이 만나 뵈면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 이건재를 기억하십니다. 이건재 고생했지. 야, 한 번은 해야지. 그 말씀이 뭘 말씀하느냐고 하면, 야, 오산이 참 이제까지 민주당을 많이 지지해 줬는데 뒤돌아보니까 뭐가 있지라고 같이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시민들께 그렇습니다.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정말 그런 정책, 공약을 보시고, 아, 저게 정말 필요하고, 오산 내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오산 시민들이 종주의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산에서 사시다가 한 몇 년 있다 보면 동탄가 계셔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있다가 그냥 우리한테 잘해주면 좋지. 오산 예산이 있든지 없든지 내 자녀들한테 잘해주면 좋지. 나 몇 년 있다 오산 갈 거야, 떠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산시는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내 앞에 것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 10년, 50년, 100년 미래를 바라보고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오산에 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야, 오산을 100년을 바라보고 우리 시민들과 100년 동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현명하시니까 이제는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힘이 없지만 집권 여당은 아니지만 현 정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함께 해야 오산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또 사업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부, 현 정부, 윤석열 정부와 저 이건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 100%는 아니더라도 저는 70, 80%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오산의 미래, 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번에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야를 떠나서 우리 세교 또 우리 지역의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또 특히 취약한 우리 여성분들, 오산 그동안 민주당 정권 20년 동안 발전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발 당을 바라보지 마시고 호남 놈이 반대당 와서 같이 함께 공생하면서 살자. 지역 편견주의, 지역주의 학연 없애자라고 해서 반대당을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남 사람이 민주당만 하면 야, 호남은 무조건 민주당이야 하는 그걸 듣기 싫어서 반대당에 와서 지금 12년 동안 이 고생하고 있으면 이제는 한 번쯤 손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래 주시라 믿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산 시민들께 간단하게 오산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 12년 동안 정치하면서 외길만 걸어왔습니다. 3번 낙마했습니다. 그러나 오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힘 실어주시면 그런 지역 문제 꼭 해결해서 오산이 잘 사는 도시로 제가 이건재가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